오늘은 현명한 투자자의 문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지은 로버트 헤그스트롬은 워런 버핏과 찰리 먼거에 대한 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워런 버핏에 대한 글들을 여러 가지를 썼고요. 이 책에서는 찰리 먼거의 격자틀 모형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학문들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책의 전반부에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뽑아왔습니다. 이제 하나는 레티스 워크, 격자틀 모형, 그다음에 이퀄리브리엄, 균형, 그다음에 에볼루션, 진화 이렇게 뽑아왔습니다. 이제 이 책의 1장에서는 정신의 격자틀 모형을 설명하고 있고, 이제 2장에서는 물리학, 3장에서는 생물학을 통해서 금융시장을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이 세 장의 내용만 잘 공부를 해도 이 책의 90% 정도의 이제 값어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음. 특히 인제 2 장의 물리학에서는 뉴턴의 물리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핵심은 이 뉴턴 물리학이 균형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일종의 정지된 세상. 이후에 등장하는 경제학이 이 물리학을 본따서 균형을 가정한 사고를 진행시키고 있고, 특히 인제 금융 이론에서도 결국 효율적 시장 가설,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등으로 인제 발전하게 됩니다. 2 장에서 소개하는 물리학에서는 핵심 단어를 균형이라고 인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장의 생물학에서는 다윈의 진화 생물학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핵심은 역시 진화입니다. 진화는 변화를 뜻하고 어 세상은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상의 일부분인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진화론으로 경제학을 이해하려는 노력들, 진화 경제학에 대한 연구도 계속되고 있고, 또 다른 학문인 행동심리학에서 파생된 행동경제학과 함께 이제 이 두 가지 조류가 금융시장의 새로운 흐름들, 이제 전통적인 금융 이론에 과는 대비되는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게 인제 찰리 먼거의 격자틀 모형이거든요.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인제 세 가지만 알면은 이 책의 90%의 인제 그거를 인제 값어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것만 알고 가도 50% 이상의 값어치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제 찰리 먼거가 이야기를 하기를 주식시장이나 금융 경제에 대한 어떤 우리가 지식을 아는 것이 별도의 지식 체계가 아니라 물리학, 생물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문학, 수학을 아우르는 보다 더 큰 지식 체계의 한 부분임을 깨달아야 한다. 어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여러 학문들로부터 비롯된 여러 가지의 모형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여러분이 직접 경험한 것들과 간접적으로 습득한 것들을 이 모형의 격자틀 위에 잘 배치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격자틀이라는 게 지금 요 인제 그림으로 보여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학문들이 각자의 영역을 인제 점유하고 있고, 이 학문들의 관점에서 어떤 사안을 바라봤을 때 어 그리고 다른 학문의 관점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바라봤을 때 동일한 결론을 말할 때 올바른 투자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학문들을 알고 여러 가지 관점에서 생각하는 것이 투자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인제 보고 있는 거고요. 이것을 격자틀 모형으로서 인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격자틀 모형은 찰리 먼거의 독자적인 뭐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인제 인지과학에서 밝혀낸 정신의 작동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즉 우리가 어떤 A에 관해서 잘 알고 있는데 A와 비슷한 B에서 무언가를 발견할 때 B를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 요게 인제 생각의 시대에서 그 고대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야기도 인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인제 은유를 인제 소개를 하고 있거든요. 은유는
한 종류의 사물을 다른 종류의 사물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은유는 천재들이 사고하는 도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은유에 능하다는 것은 결국엔 서로 다른 사물들의 유사성을 재빨리 간파하는 능력이다. 그래서 이 재능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학문에 통달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어느 세월에 여러 가지 학문들을 공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냐 했을 때 찰리 먼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세상에는 지식 분야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고 또한 그 각각의 지식 분야에서 진정으로 위대한 아이디어도 몇 개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먹지 말고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해라. 그렇게 했을 때 더구나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 덕분에 큰돈을 벌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음. 그래서 인제 균형 대 진화라는 이 대립적인 어떤 대결 국면으로 우리가 이 책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인제 1 장에서는 균형을 먼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 이 세계는 균형에 가깝다. 물론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결국에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인제 뉴턴 물리학이나 전통적인 경제학, 그다음에 금융시장에서의 효율적 시장 가설 등이 다 이런 물리학의 균형 개념에 기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경제학의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시장 수준에서도 수요와 공급을 일치시키는 균형의 힘이 작동한다. 아 엘프리드 마셜에 의하면 수요자 가격이 공급자 가격과 일치할 때 생산되는 제품의 수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도 감소하지도 않고 균형 상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마셜은 균형이 경제의 자연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경쟁이 궁극적으로 균형 가격을 결정한다. 이제 폴 세뮤얼스는 이 경제에서의 균형 개념을 주식으로 이제 끌고 왔는데요. 유진 파마가 이것을 더 발전시켜서 효율적 시장 가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시장이 너무나 효율적이기 때문에 주가는 예측할 수 없다." 즉 어떤 투자자가 특정한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주가를 예측하고 시장 평균을 상회하는 어 그런 인제 그 수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효율적 시장에서는 수많은 똑똑한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동시에 얻을 수가 있고 적극적으로 그 정보를 활용하여 누군가 이익을 취하기도 전에 주가를 즉시 조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금융시장의 균형이 회복된다. 그다음에 인제 인제 샤프는 어 인제 균형 상태에서는 기대 수익과 위험이라고 정의되는 수익의 표준 편차 사이에 단순한 선형 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높은 수익을 얻는 유일한 방법은 추가적인 위험을 짊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인제 뭐 아 인제 리스크랑 수익이랑 기대 수익률이랑 비례한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인제 위험을 지지도 않으면서 더 특별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다라는 인제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장에서는 물리학에서 시작된 균형의 개념이 경제학에서 또 균형의 그 개념으로 계속 적용이 되고 그것이 다시 금융시장에도 적용이 돼 가지고 전통적인 금융 이론이나 현재 뭐 지배적인 금융 이론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런 효율적 시장 가설이라든가 현대 포트폴리오 이론 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진화에 대한 건데요. 진화는 생물학 분야의 핵심 아이디어죠. 그래서 변화는 자주 그리고 급격하게 발생한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이 생물학의 진화의 관점은 경제학에도 영향을 미쳐서 진화 경제학, 그다음에 또 심리학에서 인제 파생됐다고 할 수가 있는 행동 경제학, 행동 제모학과 같이 때로는 연합전선을 펼치면서 같이 잘 어울려 다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경제학자인 슌페터는 경제를 본질적으로 진화 과정이라고 인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슌페터가 평생에 걸쳐서 연구한 작업의 핵심 주제는 자본주의는 지속적인 혁신과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는 진화 과정으로서만 이해될 수 있다라고 인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줄곧 이미 100년 전부터 생물학적 관점으로 경제학에 접근한 시도가 있어 왔는데 왜 아직까지도 학문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지 못했는지 의아했다. 아마도 마셜이 지적한 것처럼 생물학적 개념화가 역학보다 더 복잡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속도가 어떠하든 우리는 항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뉴턴의 세계를 버리고 다윈의 세계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음. 그러니까 이제 어, 이 경제학 또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경제 활동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물리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보다는 생물학의 진화의 관점에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것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어, 그것은 생물학적 개념화가 역학보다 더 복잡하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해서 실제적인 결실을 맺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타페 연구소에서는 이제 복잡계 이론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시장의 힘, 생태 그리고 진화라는 논문을 통해 도인 파머는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생물학적 용어로 그려내는 중요한 작업을 처음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상호작용하는 생물 생태계와 여러 투자 전략들이 상호작용하는 금융 생태계 사이의 유사성에 주목을 한 겁니다. 음. 그래서 이제 만약 당신이 금융시장에서 진화의 역할을 인정을 한다면 시장이 효율적으로 될 거라고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장이 효율적이면은 인간들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인간들이 다 합리적이고 정확하게 정보를 가격에 반영을 시키기 때문에 초과 수익률을 달성할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인간들은 그렇게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고 이제 때로는 파괴하기도 하고 혁신하기도 하고 또 이제 공포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뭐 열정적으로 뭐 주식을 매매하고 어떤 그런 시장에 광풍이 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시장의 가격이 어떤 균형점 이상으로 갑자기 튈 수도 있고 균형점 이하로 갑자기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전략이 비효율성을 없앨 수는 있지만 그 전략도 금방 새로운 전략으로 대체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제 금융시장에서 완벽한 균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제 뉴턴 대 다윈이라는 이 두 관점을 대립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 관점을 다 적용해서 볼 수 있다라는 관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MIT의 재무담당 교수이자 금융공학 연구소 책임자인 앤드류 로 교수는 뉴턴식 효율적 시장 가설과 다윈식 생물학적 해석을 절충시켜서 경제 시스템이 실제로 두 가지 경쟁 패러다임의 영향을 동시에 받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는 다윈 편의 행동재무학 진영과 뉴턴 편의 효율적 시장 진영이 모두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같은 현상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내용을 읽다 보면 경제와 주식시장을 생물학 관점에서 모두 해석하고 싶은 유혹이 들 것이다. 물리 시스템보다는 생물 시스템에서 더 많은 유사점을 찾아낼 수 있지만 조금 조심스러울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분야는 현재 진행형이고 아직 빈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전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어, 이제 그것 중에 하나가 속도의 문제라고 이제 파머는 지적을 합니다. 생물학적 시스템에서 변이는 느리고 무작위적으로 진행되는 데 비해 금융시장의 혁신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진화생물학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다는 것. 하지만 이 예측이 다윈 이론의 핵심은 아니다. 다윈 혁명은 변화가 어떻게 안정을 대체해 나가는가를 다루며 모든 생명체의 행동을 우리가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옛 과학은 존재하는 것, 그러니까 변하지 않고 어떤 본질을 간직한 채로 그 자리에 정태적으로 머물러 있는 어떤 빙의 법칙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과학은 변화하는 것, 동태적인 것, 진화하는 것,
이 비커밍의 법칙을 찾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의 특징은 진화를 하고 그리고 이런 세계의 특징은 또 이제 복잡게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 세계의 비선형적으로 서로 영향을 주면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비선형적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주식시장이나 경제 같은 비선형 시스템에서는 두뇌의 주관적 시스템, 이 시스템 1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스템 1 사고가 효과를 내기 어렵다. 시스템 2 사고에 필요한 정보 자원 상태를 개선하는 것이 이 책을 쓴 가장 큰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스템 1은 우리가 이제 호랑이를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호랑이라고 바로 인식을 하고 빨리 도망을 가던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작동하는 인간의 시스템이 이제 시스템 1이라고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옛날에 인제 원시 시대나 뭐 사냥을 하고 이런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었죠. 하지만 이제 인간은 시스템 2의 사고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스템 2는 심사숙고하는 그런 정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것은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 보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도구들, 생각의 도구들 뭐 통계도 개발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물에 대해서 좀 더 안정된 상태에서 심사숙고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인제 이 시스템 2로 이 비선형 시스템 이 복잡계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우리의 그가 가지고 있는 정보 자원 상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책에서 여러 가지 학문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함으로써 우리가 이 정보 자원 상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인제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제 이러한 복잡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제 옛날에 원시 시대 때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활용했었던 어떤 인지적인 그런 능력들이 있거든요. 그게 인제 현대 시대에 와서는 단순한 복잡한 것에 대해서 단순하게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인제 인지적 편견이 되겠죠. 그렇게 돼서 우리가 잘못된 판단이나 행동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제 "시스템 2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인제 이 책의 이제 역자가 인제 이 책의 앞부분에서 인제 소개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인제 이 복잡계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워런 버핏이 인제 강조한 바 있고 벤자민 그레이엄이 강조한 바 있는 개념인데요. "안전 마진을 인제 확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인제 우리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을 때 그 가격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에 투자를 하면은 우리의 판단이 설사 조금 틀리더라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는 우리 인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이제 마진이 있다는 거죠. 인제 버퍼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분산 투자한다. 인제 안전 마진도 가져가지만은 여러 가지의 자산들의 분산을 함으로써 우리가 인제 예측 불가능한 미래에 이렇게 인제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인제 전 시간에 소개했었던 이제 블랙 스완에서는 예기치 못한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으로 인제 바벨 전략, 양극단의 어 인제 자산들, 고위험, 초고위험과 완전 안전한 자산에 투자하는 그런 바벨 전략을 소개한 바가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제 전략적인 대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 봤고요. 이 뒤에도 물론 인제 뭐 심리학이나 철학이나 문학 관련돼서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제 간단하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인제 앞부분에 핵심적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인제 제가 한번 소개를 해 봤습니다. 그리고 인제 참고할 수 있는 서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요런 책들을 인제 한번 인제 참고하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기적 유전자는 인제 진화론과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링크나 카오스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나 이제 복잡계 이론 관련해서 인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각에 관한 생각은 데니얼 카네만이 인제 노벨상을 받은 분이시죠. 그러니까 인제 시스템 1 이나 시스템 2 어떤 심리학적인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려면 이 책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뒷부분에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인제 뭐 베이즈 확률에 대해서 어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요 불멸의 이론
이제 베이지 정리는 어떻게 250년 동안 불확실한 세상을 지배하였는가. 이 책도 되게 이제 흥미로운 책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은유라든가 이 정신의 격자틀 모형에 대해서 공부하실 분은 생각의 시대를 공부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양한 학문들을 통해 투자를 바라볼 수 있는 책들은 뭐 통섭과 투자, 블랙스완, 부의 기원 요런 책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러면 현명한 투자자의 인문학 요 책에 대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